매달 200개 이상 패션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광고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 대표 서승재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칼럼, 댓글, 이메일을 통해서 대표님들이나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들 답변 드려보는 Q&A 세션 가져보려고 합니다. 브랜드 창업을 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고민인 것은 단지 옷을 좋아하는 것뿐 전공이 패션 관련이 아닌데 쇼핑몰이 아닌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의류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프로모션 업체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싶은 옷의 대략적인 특징 정도만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생산 프로모션 업체들 한 3군데, 4군데 직접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미팅을 해보시면은 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브랜드를 하는 데 있어서 전공이 크게 중요하진 않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자본금,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물론 전공 지식이 있으면은, 저도 패션과 출신입니다. 전공 지식이 있으면 과정 자체가 조금 더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전공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못할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의지를 가진 상태로 그냥 업체들 미팅을 많이 다녀보면은 오히려 4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대학에서 배우지 않고 그 미팅을 하는 동안에 배우는 게 더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는 패션 4년 전공했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 자체가 쓸모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이 의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 모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이 한정적이라 많은 상품들을 올리기보다 괜찮은 상품들 잘 골라서 등록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상품들을 올려야 되는 걸까요? 현실을 고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괜찮은 걸 골라서 매출을 잘 내는 게 쉬운 일이었으면은 이 세상에 많은 쇼핑몰이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쇼핑몰 질문이었습니다. 동대문 사입 쇼핑몰 질문이었고요. 예산과 본인의 실력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실력이 팔릴 만한 상품을 잘 찾는 분한테 그래도 그냥 많이 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일 확률이 사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실적인 예산 여건과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혹은 데이터로 증명된 나의 실력을 같이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iOS 14.5 업데이트 이후에 타겟 설정이 무의미하다고 하셨는데 특정 지역 타겟 광고도 의미가 없어진 걸까요? 이분은 저희 블로그 칼럼과 유튜브 영상 굉장히 열심히 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OS 업데이트 이후로 안드로이드도 똑같이 앱 추적 허용 금지 이 버튼 다 거의 90%가 금지 누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고객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신뢰성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고, 저는 그 업데이트 시기 당시에 이제 더 이상 타겟팅 의미 없다라고 글도 많이 쓰고 영상도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이건 관심사를 추적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지 그 지역 기반,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국가, 언어, 위치, 나이 이런 것들은 그 앱 추적 금지, 허용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나라들도 있을 거고, 그걸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나라들이 있을 거고, 그게 청소년한테 좀 제한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것도 나라마다 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국가, 위치,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은 정보를 취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사랑 취향을 찾아가는 능력이 약해진 것이지, 질문 주신 지역, 타겟팅, 광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류 쇼핑몰, 패션 브랜드처럼 전국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보다는 지역 기반의 뷰티샵, 미용실, 음식점 이런 곳들이 이 지역 타겟팅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계속 쓰시면 됩니다. 패션 의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해외 진출할 때 저희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일본 쪽 시장 진출할 때도 국가 타겟팅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짤막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취향 관심사 타겟팅을 설정을 하면은 오히려 광고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거를 발라내기 위해서 이 고객들을 분류하는 때 드는 비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막 뿌리는 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내부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걸 공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 말을 믿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타겟팅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환 광고와 인스타그램 앱 안에서 게시물 홍보하게 하는 게 뭐가 다른지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간단합니다. 인스타 팔로워, 팬층을 늘리고 싶으시면은 인스타 앱 내에서 게시물 홍보하기로 광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광고하는 목적이 매출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전환 광고로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차피 본질이 안 좋으면은 둘 다 효과가 없어요. 내가 본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게시물 홍보하기를 한다고 해서 팔로워가 무작정 느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본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전환 광고를 한다고 무조건 매출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팬을 늘리시려면, 팔로워를 늘리시려면은 인간적인 매력이 잘 드러나는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시는 게 본질인 거고요. 매출을 만들어낼 때는 예쁜 이미지, 영상, 이걸 보고 바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살 수 있는 그 가격대, 그거를 잘 조합하시는 게 본질이겠죠. 그러니까 뭐 CPC, 그러니까 클릭당 비용이 낮고 내가 컨텐츠를 잘 했어요, 나 팔로워 많아요, 릴스가 몇백만 조회수 나왔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성에 맞춰서 내 본질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플랫폼과 자사몰,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진짜 많이 물어보시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저의 주관적인 관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고를 쌓고 파는 업체들은 자사몰이고 플랫폼이고 다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재고 소진율을 높이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팔 수 있는 곳에 다 파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내가 엄청 힙하게 하는 패션 브랜드인데 뭐 쿠팡에 입점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내가 팔아도 되는 플랫폼에 최대한 많이 입점해서 팔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즌마다 내가 재고를 얼마나 잘 소진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를 쌓지 않고 그때그때 사입해서 파는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 위주로 하셔야 되고, 플랫폼은 입점만 해놓고 거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그때그때 보내시는 형태로,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힘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저희 경험상 자사몰이 크면 플랫폼 매출은 따라와요. 근데 플랫폼에 집중해서 키우면은 자사몰이 커질 수는 없어요. 사실 이 자사몰과 플랫폼은 장단점이 너무 극명하게 나뉩니다. 자사몰은 수수료 없는 게 장점이고, 플랫폼은 구매 목적을 가진 고객들의 트래픽을 확실하게 끌어올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단점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자사몰은 그런 구매 고객을 끌어당기는 게 힘든 거고, 그걸 도와주는 게 저희 쇼맘마 같은 회사들의 일인 거고, 플랫폼은 수수료가 단점인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친척이나 뭐 가족이 공장을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을 하신 거면은 저는 플랫폼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빨리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면은 자사몰로 유입을 시켜서 키워내는 게 건강한 성장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억지로 하면 반드시 탈이 나고, 그 탈이 났을 때 수습을 못 합니다. 그 자본력이 없으면. 그래서 이거는 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따로 댓글 남겨주시면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또 새로 실험해보고 있는 게, 플랫폼에서 시작한 브랜드가 자사몰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성공적인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칼럼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 처음에 세팅할 때 원화로 해야 되는지 달러화로 해야 되는지 정답이 명확합니다. 이것도 내가 1원도 낭비하기 싫다 하시면 무조건 달러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원화를 추천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결국에는 이 광고 관리자로 하는 업무들을 직원을 뽑든 대행사를 쓰든 누구를 시켜서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달러화로 해놓으면은 캠페인이나 광고가 한두 개일 때는 사고 날 일이 없죠.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근데 이게 양이 진짜 사실 제대로 하면 결국에는 100개, 1000개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관리해야 할 때 사업자 입장에서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잖아요. 이거 달러화 해놓으면은 생각보다 사고가 잘 나요. 담당자가 바뀔 때,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 담당자 뽑아놓고 이 사람이 퇴사해서 다시 뽑았을 때 원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달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실수로 0을 몇 개 더 붙이면 이거 광고비 바로 몇천 혹은 몇백 단위의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가 나는 위험까지 저는 다 리스크를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가지고, 저희도 물론 달러화로 설정해 놓으신 대표님들이 많아서 그거 관리 다 하는데, 제가 사업주라면 저는 그냥 원화 할 것 같아요.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시작할 때 광고비를 얼마 정도 들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3만원짜리 1000개를 팔면 매출이 3천만 원이 됩니다. 평균치로 봤을 때
1000개를 팔려면은 광고비를 한 500에서 800 정도 써야 돼요. 내가 실력이 더 좋을수록 그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시작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광고비를 쓸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겠다고 막 쓰면은 사실 저희 같은 광고 대행사에 존재 이유가 없어요. 매출을 전제한 광고비 투자를 하겠다가 목적인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1000개 팔릴 만한 상품을 찾고 그 다음에 1000개를 팔기 위한 광고비를 써야 되는 게 맞는 순서겠죠. 이게 온라인 시대에는 그 옛날에 8, 90년대 때처럼 그냥 광고를 무작위로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이 있는 컨텐츠들로 광고비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객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몇백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10,000원부터 시작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10,000원을 써봐요, 광고비로. 어떤 상품에 대해서 10,000원 광고를 썼어요. 썼는데 구매가 뭐 한 건 혹은 2건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써야 돼요가 아니라 10,000원부터 쓰고 매출이 잡히면 늘려나가십시오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광고를 20,000원을 돌렸는데 하나가 팔리고 장바구니에 3, 4개가 담기고 30,000원으로 증액했을 때 2, 3개가 팔리고 장바구니가 6개에서 7개 담기고 40,000원을 올렸는데 또 그 다음날은 안 팔려서 장바구니에 개수만 몇 개 더 채워졌어요. 이럴 땐 유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과감히 꺼버려야 하나요? CPC는 300원, 400원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막 팔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뜨문뜨문 팔리면서 장바구니만 담기니까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 광고를 관리해본 경험이 적을수록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려워지는데 결국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으면은 이 선택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장바구니 담기, 클릭, CPC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셔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구매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CPC가 100원인데 구매가 한 개도 안 나는 컨텐츠가 있고 CPC는 1,000원, 2,000원 나오는데 구매가 5,000원 단위로 나오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후자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CPC라는 판단 기준을 새로 넣어버리면은 후자의 광고에 투자를 못하니까 매출이 안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비 10,000원 써서 구매 한 건도 안 나왔다. 그럼 그냥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뭐 장바구니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고 CPC가 낮은데 이거를 좀 더 봐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거를 다 고려하지 마세요. 돈이 많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돈 없으시면은 그냥 구매 하나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매출 몇십억씩 하시는 분들도 그냥 구매 기준으로만 광고하세요. 그 구매가 아닌 기준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완전 하이엔드 브랜드, 진짜 돈 많은 대기업 아니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0,000원에 구매 하나도 안 나면 이 걸러야 된다. 이거는 그 상품 업종별로 마진율이 다르니까 그거는 자기 환경에 맞춰서 한 번 더 계산해 보시는 건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터진 상품 3개를 광고 세트로 운영 중인데 빈도수가 계속 높아집니다. 터진 상품을 찾았을 때 계속 매출을 뽑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빈도수도 같이 높아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상품을 바꾸든지 컨텐츠를 바꾸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빈도가 높아지면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바꾸시는 게 맞고요. 빈도가 높아지는데 효율이 유지된다? 그럼 유지하시면 돼요. 더 높여보면서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래프가. 이 완만한 지점에서부터는 선택이에요. 이거를 더 높여보다가 안 따라온다.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 지점이 유지하다 보면 결국에는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대체 대수 상품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서 완만해질 때쯤 또 그 다음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을 계속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유지해내는 게 패션 사업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어서 질문 대댓글이 있었는데 진행한 지 3일밖에 안 됐다. 진행한 일수와 빈도수는 관계가 없어요. 이 빈도수는 결국에는 많이 받다는 거거든요, 고객들이. 한 명이 내 광고를 몇 번 받냐가 빈도수인데 내가 광고비를 많이 쓰면은 하루만 해도 빈도수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광고한 지 며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얼마를 썼는지가 이 빈도수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내가 금액을 엄청 크게 쓰지 않았는데도 빈도수가 계속 늘어난다. 이거는 타겟팅 설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타겟팅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린다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iOS 업데이트 이후로 앱 추적 금지를 하는 사람들이 90%가 넘기 때문에 이런 타겟팅을 걸지 않는 게 오히려 비용 효율이 좋다. 비용도 적게 썼고 타겟팅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냥 컨텐츠가 매력도가 낮아서 안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똑같이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걸 자꾸 이게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하실 시간에 그냥 과감하게 빨리 버리고 그 다음 거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려진 질문은 이 정도인 것 같아서 Q&A 세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저희 이메일로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모아서 한 번씩 답변을 쭉 드려보는 시간으로 영상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